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 아침 이렇게 또 걷는 풍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8분이고요 지금 기온은 대략 한 16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걷기 괜찮은 날씨고요. 예, 오늘은 햇빛이 강하네요. 햇빛이 살짝 이렇게 내리쬐니다. 미세먼지 수준은 괜찮은데요, 초미세먼지는 조금 수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야외 활동하기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것만 제외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30도, 30도 내외. 그러니까 좀 낮에 좀 더위를 피해서 시원하게 좀 잘 지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참 이렇게 좋은데 조금 좀 슬픈 소식도 있고 좀 이렇더라고요. 어제 저도 이제 뉴스를 접했는데요. 대구에서 또 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그 빌딩에서, 그 건물에서, 건물이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90년대에 뭐 지어진 건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좀 방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화재로 총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어제 좀 있었는데요. 와,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셨겠지만 저도 좀 너무 안 좋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순간적으로 저는 좀 그랬어요. 참 어떻게, 그러니까 다들 그런 일이 있을 줄을 모르고 그렇게 된 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도 오전에 한 10시 좀 넘어서, 오전 10시 좀 넘어서 발생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뭐 건물이 좀 오래되고 해도 특별히 그런 사고가 만약에 방화가 아니었으면은 그런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어제 좀 하루 종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계속 보도된 그런 뉴스들을 좀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발생했는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화 사건이 이제 맞는 걸로 이렇게 보였고요. CCTV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50대 남성 한 명이 무슨 하얀색 천에 둘러싸인 어떤 물체를 가지고 그 사무실로 향하는 장면. 사무실이 2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뭐 충분히 그럴만하죠. 가서 이제 이렇게 화재를 일으켰는데, 이게 CCTV를 또 확인을 해보면 그 50대 남성이 그 사무실로 향하면서, 사무실이 또 하필이면은 가장 좀 깊숙한 곳에, 좀 이렇게 출구로부터 가장 떨어진 곳에 이제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그쪽으로 향했고, 향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 한 1분도 되지 않아서 바로 무언가 이제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검은 연기가 막 일어나면서, 또 아마도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었겠죠. 막 밖으로 이제 피신하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방화를 일으킨
그 본인하고 나머지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 포함해서 총 7명이 사망하게 되는, 나머지 또 많은 또 그런 화재로 인해서 연기를 뭐 흡입한다거나 해서 부상자들도 이제 발생했겠죠. 부상자 숫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략 한 50명에 달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사건 조사를 이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했을 텐데요. 아마도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떤 다루던 소송 문제, 그 50대 남성, 그 가해자가 뭔가 지금 진행 중이던 어떤 소송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 확인을 했고, 아마도 그렇다고 추정이 된다고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무슨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 측, 그 50대 가해자 측 변호사가 아니고 거기는 상대방, 그 재개발 투자처 쪽의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송에서 아마 패소를 했겠죠. 패소를 하고 뭐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그 투자금을 제대로 이제 반환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일 것으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따지면은 증오범죄 비슷한 거거든요. 복수에 의한 증오범죄. 이게 복수라고 생각하면서 일으킨 그런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약간의 이제 트라우마성,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그런 사건이 하나 또 생각이 나서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3년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죠. 그것도 당연히 화재가 일어날 일이 없는 그런 지하철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50대 남성이 불을 질렀던, 방화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다 보니 그 당시에 지하철 소재들이, 그러니까 지하철 차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소재들이 방화에 취약했던 그런 소재들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지하철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화를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지하철 그 내부가 많이 좀 개선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사망자 수가 거의 200명이 됐던 것 같아요. 부상자 수로 따지면 그거보다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200명, 그 50대 방화한 그 남성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 200명에 달하는 그 피해자가 다 사망을 했던 거고요. 그때 참 아마도 그 현장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 같았을 거예요. 일단 불이 나면은 그 불이 번져가지고 그 열기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열기도 열기지만 연기, 불보다 더 빨리 이동하는 그 연기, 그리고 지하철이었잖아요. 그 지하철 지하에 갇혀져 있는 그 상황에서 연기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그 연기에 질식되고, 그 연기로 인해서, 검은 연기로 인해서 또 시야가 가려지고, 어떻게 출구를 찾아서 이동하기도 곤란했을 거예요. 아마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이 보이질 않으니 이거를 탈출한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같은 공간 안에서 갇혀 있으니 이건 정말로 이래저래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막 혼비백산하면서 탈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다치고 넘어지고 짓밟히고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해자의 심정을 뭐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들의 그 슬픈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도저히 대처할 수조차 없던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사건도 좀 그것과 좀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또 하필이면 지역이 대구였습니다. 대구 화재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자마자 저는 대구 지하철 참사가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아마도 예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 직원들은 말이죠. 총 7명. 그러니까 사건을 일으킨 그 본인이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람은 총 6명이네요. 그 6명의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 그 중에 변호사도 1명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더 이제 세밀하게 이제 조사를 한 그런 기사에는, 그런 뉴스에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 직원들의 이제 근무하는 그런 변호사와 직원의 부인들이 이제 장례식장으로 찾아가서 신원 확인을 하는데요. 막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넥타이를 하고 있는데 그 넥타이 한 사람이 여기 사망자에 포함되어 있냐,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물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남편 신원을 확인을 하려고 왔는데, 아마도 그 이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 부인, 직원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확인을 하러 온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의 남편들, 변호사와 직원이 아마도 친척 관계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확인을 하는데 신원 확인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아마도 뭐 약간 외모가 이제 닮은 사람이 뭐 있다. 그러니까 그 친척 관계에 있는 그 두 사람이 아마 외모가 닮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남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런 상황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경찰이 그 사실을 이제 확인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 닮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닮은 사람 둘 다 사망했다고. 그런 내용을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건물 자체도 조금은 이제 화재에 취약했던 건물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부하고 통하는 이제 문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창문 쪽도 뭐 붙박이 창문이라고 해가지고 열리지 않는 창문, 뭐 밀거나 당겨서 열리지 않는 창문. 그래서 그 창문을 열려면 이제 망치로 이제 두들겨서 깨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잘 이제 대처가 이루어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CCTV를 보면은 아마도 폭발을 한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뭔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폭발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이런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처할 시간 자체를 확보를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은둔풍구 오늘 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참 좀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고, 아니죠, 사건이죠, 사건. 이거는 가해자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런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알았다면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이제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거 예측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다룰 때, 그러니까 뭐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런 이제 개인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사람들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당연히 소송, 재판이 하나의 이제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원고가 있을 것이고 피고가 있을 것이고 민사소송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렇게 부당하게 나의 권리를 잃었다, 부당하게 빼앗긴 나의 권리를 이렇게 다시 찾아달라 소송을 걸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상대방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죠. 그리고 다양한 논리가 전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날 거죠.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승소가 있으면 당연히 패소가 있기 때문에 패소하면 당연히 앙심을 품고 그 상대편을 찾아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건가, 증오를 품고 앙심을 품어서 복수를 위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그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제는 그런 일도 발생한다는 거죠.
첨예하게 사람들 간에 이제 생각이 부딪혀서 이런 대립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비단 어떤 소송 과정에서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어떤 징후범죄들, 해당 공공기관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그 공공기관의 직원을 위협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뭔가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또 보도가 됐잖아요. 위험 물질 같은 거를 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다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신한테 그런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참 생각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 사람 자체가 그런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 갑자기 막 분노가 막 상승해서 그 분노를 주체하지를 못하고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거, 말하자면 묻지마 범죄 비슷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상대방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제어하는 거, 그 방법은 어떤 게 좋을지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당연히 그 일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겠죠. 이번에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출입구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잠근 채로 그 안에서 그런 일을 이제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나름 철저히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들은 거꾸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빠른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대처 방법조차도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연기가 막 차오를 때, 검은 연기로 그 공간을 가득 메울 때 뭔가 망치를 가지고 그 창문을 깰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 그보다 앞서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빠르게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의 어떤 인체에 그런 위해를 가하는 것 자체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거꾸로 그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몸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상식적으로 누가 그런 일을 그렇게 함부로 저지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런 일을 하면서 참 좀 슬픈 일이긴 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최소한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의 행동이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관찰될 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대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 좀 안 드시나요? 뭔가 특이하다, 그 관점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사람이 심지어는 주변에 자주 보던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평상시에 하던 행동과 좀 다른 행동을 보인다, 뭔가 폭력적으로 움직인다, 뭔가 좀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좀 경계심을 좀 가지는 좀 그런 훈련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되면서 좀 필요하다고 이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예로 이게 뭐 100% 그 상황에서 적합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사건에서 이런 부분을 봤어요. 그 지하철 지하잖아요. 그 지하에 그 검은 연기들이 사람들의 호흡을 방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기 때문에 이제 질식을 했을 텐데요. 그 지하 벽면에 이제 그을림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상층부,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 그 다음에 하단 부분 이렇게 다 그을림의 흔적들이 있는데 하단 가장 아래쪽에 가장 낮은 부분에 좀 그을림이 좀 옅은 적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좀 실마리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저히 이제 빠져나갈 공간이 있다, 물론 당연히 화재가 발생하면은 앞에 차가 지나가서 잠깐 양보를 했고요. 화재가 나면은 빠져나가는 게 제일 급선무긴 한데, 만약에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사실은 좀 본인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하게 되네요. 좀 아침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어쩌겠습니까. 조금 우리 또 이런 사건이 또 안 일어난다는 이제 그런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네요. 권능풍구 6월 10일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토요일이죠. 아침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